병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여러 가지 수술 도구, 그리고 병원에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의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술비에 녹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싼 데는 싼 이유가 있고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비싸다고 또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체크하셔야 될 거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구주영입니다. 원장님, 그 가슴 성형 수술비 어디 가면 300만 원, 어디 가면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던데 네. 이 차이가 왜 나는 건가요? 흑백요리사 보셨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흑백요리사 보셨어요? 흑백요리사를 특히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사실 성형외과 수술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러면은 음식점마다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 질문하고 사실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식당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한 가지 메뉴만 파느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메뉴를 파느냐, 그리고 그 식당의 셰프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리고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느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시장가라는 것들이 형성이 돼서 가격이 정해지게 되는데, 성형수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성형에서 어떤 보형물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얼굴에서 필러 시술을 할 때도 어떤 필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선 기본적인 재료대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A 음식점, B 음식점을 갈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 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통 생각하세요, PD님은?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식료품의 차이? 그쵸. 스시 오마카세를 가면 예약 취소하면 큰일 나잖아요. 딱 그 시간에 비워두고 그 재료를 그 시간에 딱 쓰려고 준비를 해온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시간에 그 요리가 소진이 안 되면 버려야 되니까, 그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실제로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좀 인테리어나 분위기의 퀄리티? 그쵸. 인테리어나 분위기, 결국에는 이제 음식을 먹는 서비스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는데, 맛의 차이? 그 맛의 차이를 누가 만들어낼까요? 셰프 아니겠습니까? 그쵸. 어느 식당에 어느 셰프가 직접 한다라고 네이밍이 된 식당과 그렇지 않은 식당들 간에 또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형수술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가격을 떠나서 프랜차이즈 병원 같은 그런 병원들도 있을 수가 있고, 대표 원장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병원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식당의 분위기, 거기에 이제 가격이 녹아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분위기라기보다는 병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여러 가지 수술 도구, 수술에 관련된 도구들이 고가인지, 그리고 병원에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의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술비에 녹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식당이, 우리가 턴오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 식당이 그 시간대에 손님을 몇 명을 받는가에 따라서도 음식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병원에서 그 원장님이 그 짧은 단위 시간 동안에 환자를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도 수술 비용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원장을 포함한 스태프들이 그 환자 한 명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또 안전성에 대한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보형물이나 우리 몸에 들어가는 필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제 비싼 보형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같은 가격의 보형물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술 하나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사실 환자분이 내는 수술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수술이라는 거는 수술하고 땡 끝이 아니거든요. 수술 후에는 우리가 언제나 동의서를 받을 때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후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술 후에 응급 상황이라는 게 안 생기면 좋지만 확률적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얼마나 시스템적인 대처가 가능한지, 얼마나 스태프들의 대응이 빠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결론적으로 그 가격에 수술 퀄리티가 녹아져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의료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는 의사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인다이닝을 하는 셰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한 끼 식사에 1,000만 원을 부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를 소비해 줄 수 있는 고객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의료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300만 원의 수술을
하는 병원이 남기는 이문이나 1,000만 원짜리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 남기는 이문이나 그 이문의 차이가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한테 그 비용을 좀 부담을 하는 경향이 있지, 실제로 병원에서 남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의료하고 이제 식사라든가 아니면 명품 이런 것들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명품 같은 거는 굉장히 조금 팔지만 이제 브랜드 값이 있어서 비싸게 받잖아요. 근데 사실 의사들은 그 본인의 브랜드 값이라고 해서 너무 비싸게 받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의사가 이게 환자 한 분 한 분을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력, 그리고 또 환자와 같이 나누는 시간, 상담 시간, 수술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회복 시간, 회복 때 이제 후 관리 때 만나는 이제 후 상담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환자한테 집중을 하려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원장님들이 직접 보는 병원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럼 궁금한 게 고퀄리티의 수술 예후가 완전 다른가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의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의사들의 출신 병원을 보게 되느냐면은,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문제가 생긴 케이스, 해결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을 대학병원에서 보게 되는데, 이제 그걸 많이 볼 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술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삼성서울병원 출신이니까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생기는 굉장히 최악의 케이스들, 예를 들면 필러를 한 후에 실명 환자, 필러를 한 후에 피부 괴사 환자, 그리고 코 수술을 한 후에 코가 완전히 무너진다든지, 가슴 수술을 한 후에 재건 정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환자분들을 저희가 향후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수술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의사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집도의가 돼서 수술을 할 때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합병증이라는 게 굉장히 생길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환자 한 명한테 그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100%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해야 되고, 생겼을 때 가장 최소한의 후유증이 없을 수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전문의와 일반의가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전문의 선생님한테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안전한 게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한 시술을 원한다, 나한테 맞춤형의 시술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문이면서도 그 분야에 경험을 많이 쌓은 원장님들한테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상담을 가실 분들이 그래도 가격만 보고 이렇게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상담 가서 체크리스트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싼 게 빚이 떡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 이유는, 싼 데는 싼 이유가 있고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비싸다고 또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가격을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체크하셔야 될 거는, 너무 싼 거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수술해 주시는 집도의 선생님이 나에게 얼마나 집중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인가, 그리고 우리 병원의 스태프들이 나에게 얼마나 집중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인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이 가격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이 수술이 정말 중요한 거고 내가 정말 잘 돼야 되는 수술이고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병원에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간단한 시술이야, 뭐 간단한 뭐 스킨 부스터 정도야, 이렇다고 하시면은 너무 싸지만 않으면 가성비를 따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PD님께서 왜 이렇게 수술마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을 때 좋은 데는 좋은 이유가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현명하게 이걸 따져보셔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싸다고
좋고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건강에 관련된 부분, 의료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가격과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비례하는 부분이 있지만 거품은 빼야 되고 너무 싼 거는 피하셔야 되고, 이 부분 제가 두 가지는 가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수술이라는 건 평생에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만족감 느낄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고주영이었습니다.